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오늘 일제히 정기 주주총회를 엽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등 대기업 상당수는 올해도 3월 둘째 주 금요일인 오늘 정기 주총회로 잡았습니다. 금융권에서 잇따르는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해 내달부터 은행은 10억 원 이상 금융사고 시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은행이 10억 원이 넘는 이익을 거래처 등에 제공해도 공시해야 합니다. 철강 본원 경쟁력 강화를 가치로 내건 포스코 권오준호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제46기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권오준 사장을 제8대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2년 동안 한국산 가전제품 대미 수출은 고전을 거듭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트라가 분석한 미국 국제무역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가전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6억 3,483만 달러로 전년보다 28%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텐의 강동석입니다. 고용지표와 경제지표는 좋았지만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와 또 중국 성장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뉴욕 증시 하락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비교적 선방했던 국내 증시 오늘장에서 뉴욕 증시의 하락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올라온 상태, 현재 코스피는 192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546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자세한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시장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연일 반복된 낙제로 글로벌 증시는 하락했는데요. 크림 반도를 둘러싼 우려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0포인트 하락한 1923포인트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는 갭하락 출발하며 1916포인트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내 낙폭을 줄여가며 1920포인트 위까지는 올라왔는데요. 10포인트 넘게 밀리면서 낙폭을 줄이면 마감할지 오후장 흐름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닷새째 팔고 있죠. 1,17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어제 오후장 들어 매수로 돌아왔는데 오늘도 추가 매수 이어지면서 385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외국인과 다르게 닷새째 매수해주고 있죠. 75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마찬가지로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시초가 대비로는 낙폭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1.26포인트 하락한 546포인트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는 542선이었습니다. 5일 이평선을 밑돌며 출발했지만 시가를 저점으로 현재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54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 쪽에서 24억 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2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이 3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도 현재 관망하는 가운데 4억 원 소폭 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파란불 들어온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6% 밀리며 130만 대 주가를 다시금 내주고 있고요. 현대차가 7거래일째 밀립니다. 22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죠. 1% 이상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모비스도 3거래일째 하락하며 0.6% 약 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한국전력이 8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죠. 0.9% 가까이 강하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 영업정지 이슈가 통신주는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3% 가까이 오르며 21만 3천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어제 소폭 반등했지만 오늘 다시 밀리고 있죠. 1% 이상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파라다이스도 1%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반도체 최근 흐름이 좋죠. 어제에서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0.9% 빨간불 들어와 있고 GS 홈쇼핑 또한 0.6%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동서가 0.6% 약 보합권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죠. SM 오랜만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 이상 하락하면서 52,400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이 오늘 5% 강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위험 회피 신호가 강해지면서 현재는 1,070원대 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3원 70전 상승한 1,072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3원 50전 오른 1,072원 50전의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중국과 우크라이나발 악재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매기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 정리해보고 다음 주 이슈까지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올라 FN 강관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금주에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네. 오늘 간밤에 미국 3대 지수가 전체적으로 1% 넘게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시장 영향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금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중국발 꽃샘 추위 우리나라, 중국, 미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금주의 이슈 톱으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영향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다시 195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1900선까지 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스피는 이렇게 1950선을 하회하면서 헤매고 있는데 코스닥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합니다. 어제는 1950선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최근에 벚꽃놀이 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벚꽃놀이 축제를 하려면 아직 한 달 정도 있는데 먼저 온 이런 좀 감이 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셀트리온 쇼크, 실적 쇼크가 나왔죠. 저희 올라 FN에서는 셀트리온 매도로 어제 올린 바 있습니다. 매도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에도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죠. 중국발 꽃샘 추위입니다. 제가 그 인터넷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키워드 검색의 1순위가 중국, 2순위가 중국 상해지수 이렇게 1순위, 2순위 계속 중국과 관련어들이 많이 이렇게 검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미국 할 거 없이 중국 관련 이슈들이 지금 증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양회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을 7.5%라고 이렇게 내놓기는 했지만 전일 나온 그 지표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 지표들이 지금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니까 간밤에 3대 지수도 미국의 3대 지수도 좀 악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도 지금 주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위안화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어제도 보면은 달러당 엔화가 101엔까지 다시 그럼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위험할 때는 안전통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화, 엔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까지 안전통화 쪽으로 가는데 중국 위안에는 아직 안전통화 이런 쪽은 아니고 그래서 1월에 그 저점에 비해서 1.7% 정도 지금 약세로 전환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달러당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강세 국면을 이어온 게 조금 도는 것도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들 수 있는 국면인데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반응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중국 경기 관련주, 소위 철강주, 화학주, 기계업종들은 계속적으로 중국 그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출렁거리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그 양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양회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게 환경 그리고 일가구, 이자녀까지도 이제 허용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관련된 그리고 인구 정책 관련되는 중국의 정책 관련주들은 개별적인 테마를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코스닥 1950선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1900까지도 갈 수가 있는 모양인데 코스피에서는 말이죠. 외국인들이 최근에 조금 계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8,400억 정도 순 매도를 했는데 오늘까지도 좀 팔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기조적으로 외국인들이 아직 돌아올 그런 환경이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중국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고, 신흥국 이슈도 계속 있어서 펀드 플로우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중간에 있는 샌드위치 나라나 아니면 이머징 마켓 펀드로 들어가지 않고 안전통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전한 나라들, 안전한 그 증시로 가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돌아오려면 좀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있고 투신권은 환매 압력 때문에 팔고 있는데 장기성 그 좀 성향이 있는 연기금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뭐 계속적으로 구원투수로 나서고 있는데 코스닥은 좀 다릅니다. 코스닥은 국내 기관 뭐 외국인 할 것 없이 다 코스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인데요. 코스닥이 사실 개인 투자자 위주로 뭐 좀 투기적인 성향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스닥의 랠리는 기관 그리고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 랠리입니다. 개인들은 오히려 순매도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코스닥에서 그렇게 크게 물리는 개인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1월부터 4월까지 코스닥이 상당히 강해서 개인들이 막 끌고 갔는데 결국은 다 그쪽에서 조금 고점을 잡으신 분들이 상당 기간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는 그런 지혜를 조금 경험을 바탕 삼아가지고 미리미리 위험을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최근에 그 코스닥 쪽에서도 테마주를 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이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시대의 대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프트한 쪽으로 많이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관련된 이슈도 뭐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중후장대 그야말로 굴뚝주죠. 굴뚝주 관련된 주식들은 점차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밸류에이션도 떨어지고 돈도 못 벌고 이런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산업은 먹고 놀고 즐기고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이 좀 강세인 부분이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닥은 벚꽃놀이 중이다 이렇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의 강세인 이유 시장이 못 올라가니까 조금 뭐 틈새 장세 성격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후장대 쪽에서 조금 소프트한 쪽으로 그 미래산업 쪽으로 성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돈들이 흘러가고 있는 이런 양상이고 대형주들이 부진을 하니까 대형주들 중에서 이제 또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주가적으로 부진을 하니까 좀 코스닥 쪽으로 일부 흘러 들어가면서 수익률 개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미인주가 최근에 여러 가지 테마가 뜨고 있습니다. 뭐 환경 관련돼서 중국 양유에서 언급이 되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인 주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뭐 일진전기도 있고 KC그린홀딩스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위닉스까지도 공기청정기 이슈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놀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뭐 아프리카 TV 뭐 상한가를 상당히 치고 오늘도 장이 좀 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M, CNC, 게임하이. 어제 게임하이 상한가 같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놀자 관련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저희들 뭐 온라이프는 크게 좋아하지는 않는 주식들입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지금 그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좀 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LED 관련주까지도 전체적으로 지금 미인주 대열에 합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돈이 한쪽을 누르면은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하시면서 그 시장에 대응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쇼크입니다. 저희들 그 올라 FN에서는 어제 그 셀트리온을 매도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코스닥의 대표주입니다. 셀트리온. 시가총액은 4조가 넘죠. 그런데 4분기 그 분기 매출이 뭐 여러 가지 이슈를 회사 측에서는 이유를 댔습니다만은 27억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물론 이연된 매출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정상화되면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어제 저희들이 내린 이유는 그렇게 이제 27억까지 하고 영업 분기로 보면 4분기에 영업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ROE가 9%밖에 안 나옵니다. 성장성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을 구가하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현재 2013년 실적 기준을 봤을 때 PER은 63배입니다. 63배. 지금 그 코스피가 9.6배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63배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63배까지 높으려면 사실은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 시장에서 좀 시장 지배력도 상당히 크고 독보적인 그 위치를 좀 차지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어쩐 일인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상당 기간의 시장을 실망을 시켰고 이미 기관들의 그 매수나 매도 그 흐름은 거의 뭐 없어 보이고 개인들만 이렇게 치고받고 투기적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뒤져보니까요. 애널리스트들도 그동안 커버를 계속 해왔던 애널리스트들도 작년 7월부터 커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지금 기관, 애널리스트 다 피신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분들도 조금 출구 쪽으로 좀 먼저 가시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저희 온라인에서는 매도로 과감하게 제시를 한 바 있고요. 밸류에이션 논란 잠재우려면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쇼미더머니 돈을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이번 주 이슈 한번 정리해봤고요. 다음 주 3월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100억 달러 추가 테이퍼링을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다음 주 이슈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100억 달러 지금 시장 컨센서스 이번에도 이제 축소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 다음 주 18일, 19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FOMC 회의 전 세계 이제 증시를 이제 보는 사람들은 자넷 앨런이 어떤 말을 할지, 매파 성향의 연준 위원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중국 데이터 나오는 거를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테이퍼링을, 정책을 지금 발표를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데이터 약세의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테이퍼링, 그거를 결정할 때 보면은, 미국 본위의 정책, 테이퍼링 이런 발표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이번 달에 100억 달러 테이퍼링 하는 거는 기정사실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 우크라이나발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 공화국에서 주민들이 러시아의 귀속 여부를 두고 지금 찬반 투표를 펼칩니다. 그래서 그때가 조금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서 다음 주 초반에 약간 시장의 변동성 커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 지금 상당히 좋은데 코스닥 쪽 중소형주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토픽을 좀 뽑아왔고요. 꽃샘 추이드에 과연 봄이 올까? 그런 점까지도 상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아까 말씀드렸는데 테이퍼링 이번 달, 다음 달 그리고 한 달 쉬고 그 다음 달 또 연속으로 하고 한 달 쉬고 연속 2달 더 하면서 10월 정도면 테이퍼링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증시에 이미 오랜 동안 반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크게 증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일 거다. 그렇지만은 중국 데이터가 이런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머징 마켓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발 이슈가 이번 주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찬반 투표를 하는데 크림반도의 주민들은 아무래도 러시아로 지금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는 지금 결의안을 채택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 러시아가 하나 끼어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의안은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여러 가지 군사적인 시위까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약간 이쪽에 정정불안 계속적으로 전 세계 증시에 마이너합니다만은 여러 이슈를 조금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인 것 같고 이게 신흥국에 주는 영향은 그렇습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이제 가스를 주는데 예전에는 할인을 많이 해서 줬습니다만은 할인을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스 가격을 좀 올렸죠. 이게 러시아의 공급국으로서의 지위 이런 가격 협상력 이런 거에 좀 많이 영향을 줄 수 있고
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다 쓰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뭐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그 신흥공업국들도 상당히 그 에너지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역시 교육 조건이 좀 악화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더 그 구조적으로 굳혀질 수도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신흥국에 있어서의 위기 국면 계속적으로 여기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시사점을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펀드 플로우가 신흥국으로 안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선진국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저런 매크로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지금 상당히 오늘까지도 이제 영향권에 있습니다만 다른 이유도 또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차트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계속 그 나오면서 지금 그 PER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빨간 선으로 표시된 우리나라 코스피 9.6배입니다. 지금 위에 그 섹터들이 쭉 나와 있고 빨간 선 밑으로 있습니다만은 빨간 선보다 높은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고평가된 업종들이 저평가된 업종들보다 보시는 대로 2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어쩔 줄을 모르고 있고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그 코스피는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균형 상태에 근접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 못하는 이런 국면인데 반면에 코스닥은 상당히 가벼운 지금 상태고 개인 주도가 아니고 외국인, 기관 이렇게 그 주도의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동성도 제한되어 있고 수익률 게임은 해야 되고 하는 외국인 기관의 그런 속사정 때문에 코스닥의 중소형주가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외국인은 당분간 코스피 쪽으로는 안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메인 플레이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는 그 매수 주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국내 펀드 환매 압력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거다. 그렇지만 이제 1900선으로 좀 내려가면 조금 환매 압력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이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지금 꽃샘 추위가 최근까지도 있었는데 중국 꽃샘 추위 우리 증시를 누르고 있지만 꽃샘 추위 뒤에는 오는 게 또 봄입니다. 일정별로 좀 보니까 류현진 호주에서 이제 베이스볼, 야구 개막전을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고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그 다음 주 또 토요일 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의도에서는 벚꽃축제 4월 8일 날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야외 활동의 계절입니다. 야외 활동 되면은 아무래도 집 밖으로 좀 많이 나가시잖아요. 관련주들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황사, 미세먼지 많습니다. 관련돼서 그 웰크론, 극세사 원단을 써가지고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런 타이밍에 있고 중국에서도 마침 이제 환경 관련 이슈를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웰크론도 좀 보셔야 되고 아직 저희 온라인 편에서 뭐 관심 지식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고 5월에 황금 연휴 있습니다. 5월에 3박 4일이나 4박 5일 정도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연인들끼리 그 놀러 갈 수 있는 황금 연휴가 있는데 그때 관련해서 여행주를 미리 모아놓고 가시면은 여행 경비가 좀 빠질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희 온라인에서는 하고 관심 주식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다음 주까지 이슈고요. 자, 그러면 전략을 좀 세워봐야죠. 전략을 보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 1900에서 1950의 좁은 박스권을 밑으로도 좀 테스트하고 위로도 좀 테스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다만 차별적인 강세 내지는 차별적인 장세가 진행될 거다. 그래서 이번에도 550선을 다시 도전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요 경기 관련주나 이렇게 좀 베타가 높은 주식들보다는 통신주나 음식료 이렇게 좀 경기 방어적이고 베타가 좀 낮아서 좀 방어적인 업종 이쪽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형주만 한쪽 방향으로 사지 마시고 롱숏을 저희 온라인 편에서는 롱숏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조금 방어주적인 거는 롱 그 다음에 경기 관련주적인 거는 좀 숏 쪽으로 배치를 하셔서 절대 수익을 좀 추구하는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코스닥 쪽이나 이제 중소형주 관련돼서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환경 관련주나 놀자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전체적으로 보험 관련주, 여행 관련주까지도 전체적으로 관심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뭐 계속적으로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화이트데이죠. 그래서 초콜릿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류현진 프로야구 화이팅입니다. 다음 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명쾌한 오늘장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올라 FN의 강간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핫텐의 야심찬 코너죠. 박 PD 드림할 시간입니다. 먼저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박정훈 PD와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 선물옵션 동시만기에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뉴욕발 증시 악재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정훈 PD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이번 주는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왜 바쁘게 지냈냐면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핫텐이 조금 부분적으로 많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저도 바뀌나요? 아직 고려는 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재훈 멘토님하고 지금 약 한 3, 4개월 끌어왔더니 네. 드림하이 시즌 1을 오늘부로 이제 좀 마무리 짓고 또 좀 더 좋아진 모습으로 시즌 2로 또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으니까요.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편되는 핫텐 다음 주부터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정재훈 멘토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고 또 내일 전주 가신다고요? 예, 한 주 동안 만기일 좀 대비해서 종목 좀 많이 좀 찾아놨었고요. 네. 그리고 뭐 이번 주에 이제 전주 강연회가 있습니다. 전주 네. 강연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 가는 거라 네. 좀 많은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빔밥도 유명하잖아요. 많이 드시고 오시고 또 회원도 많이 네, 정재 일단 멘토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만나뵐 예정이고요. 네. 전주 내려갔으니까 비빔밥도 한번 먹고 오겠습니다. 네, 또 전주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많은 성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PD의 드림하이 포트폴리오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 PD의 드림하이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한번 만나실 수 있는데요. 현금 비중이 20%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와 삼성 SDI가 또 두산인프라코어, 매일유업, 신성홀딩스가 각각 10%, 만도와 하치는 15%씩 담고 있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수익률은 역시나 좋습니다. 매일유업은 7.2%,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죠. 4만원선 다시 재돌파하고 있고요. 하치가 수익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12.4%네요. 최근에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성홀딩스가 다만 아쉽게도 13% 수익에서 한 4%로 수익이 줄었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만도가 대신에 수익률이 좋죠. 14%가 넘죠. 14.2%입니다.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수익률이 7%입니다. 한 11%에서 수익률이 다소 줄었죠. 최근에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매수하는 엇갈리는 수급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는 한 0.7% 정도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벌써 한 주 만에 수익률을 5% 달성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붙어주고 있네요. 최근에 매수한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정호 PD님. 일진 머티리얼즈 수익률 5%로 좋더라고요. 일단 지금 그보다도요. 네. 지금 제가 지금 호가창을 열어보니까 하치가 지금 상당히 하치요? 지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호가창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네. 지금 100원 남겨놓고 목표가 지금 달성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대응할까요, 하치? 예, 일단 하치 같은 경우는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조금 더 올라가지고 20% 정도 수익이 좀 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제 4,500원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4,500원을 좀 잡아드렸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4,420원까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결국에는 실적을 겸비한 종목군들이나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뭐 1차적으로는 4,500원 목표가를 좀 잡아두고 일단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도 6,000원 부분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좀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 뭐 차익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4,500원 1차, 그다음에 2차는 6,000원 정도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지금 이 하치가요. 네. 이제 멘토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기다림의 미학 있지 않습니까? 교훈 한마디 또 얘기해 주시죠. 이렇게 기다리면 좋은 날도 온다고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들은요, 실적은 배반을 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은 주식 같은 경우는요, 한번 죽어 있다, 시세가 죽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겸비한 주식들 위주로만 본다면 참 좋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3월 달에는 상패 종목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실적을 필히 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부실주는 당분간 좀 피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지금 하치 호가창에서 이거 보고 있는데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럼 오늘 4,500원에 두고 이 실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좀 더 기다려보는. 우선 그 정도가 되게 되면 한 지금 20%가 네. 넘는단 말이죠. 뭐 네, 호가창 보게 되면 4,500원은 무난히 달성할 겁니다. 네. 근데 4,500원 정도가 되면은 일단 수익이 좀 나고 있으니까 절반 정도는 좀 챙겨 놓으시고요. 나머지 물량 한 6,000원 정도까지 좀 롱 포지션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미리 목표 달성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표 달성한 만도도 되게 두 번째 목표 달성을 이뤄냈는데 역시 정멘토님이 만도를 사랑하는 만큼 또 만도가 또 좋은 또 수익률을 가져다 줬네요. 예, 만도가 상당히 좀 좋죠. 며칠 전에 좀 얘기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뭐 테슬라 모터스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집니다. 부실을 좀 많이 떨궈냈기 때문에 이제 좋아질 일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중국 시장까지도 좀 봐야 되는데 중국 시장은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결국에는 완성차 트럭보다는 부품주들이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출시가 되죠. 만약에 만도가 테슬라 모터스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오늘 단기적으로 14만원 좀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14만원이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아마도 15만원 선은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여유있게 보는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근데 이제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모멘텀도 있고, 근데 전기차 이제 관련주로도 이제 형성이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항상 이 자회사 리스크 때문에 또 이렇게 흔들리진 않을까요, 만도가? 자회사의 부실은 얼추 다 떨었습니다. 한라건설에 대한 리스크도 다 떨궈진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래 갖고 주식이 많이 빠진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나빠질 게 없고 좋아질 일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는 목표가 어느 정도 되면 좋을까요? 장기적으로는 2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20만 원이요? 네. 그 일단 저번 주에 또 추천을 해주셨던 그 일진 머티리얼즈가 또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정멘토님이 그때 강조했던 이제 3, 4월에는 2차 전지는 꼭 하나씩은 편입해 두자라고 하셨는데 2차 전지 어떻게 보시나요? 두 눈으로 봅니다. 일단 이 일진 머티리얼즈도 많이 쉬었거든요.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절반의 일단 되돌림이 좀 나아졌습니다. 보시면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아졌는데 여기서 이제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죠. 최근에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올라갑니다. 즉 차별화가 좀 심화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주는 전기차와도 함께 엮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결국에는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 관점, 그리고 이 종목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려 보니까는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지금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지식이 짧지만 코드에스라든지 상신 EDP도 봤을 때 이제 약간의 이제 유혹을 하는 차트라고 보여지거든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코디에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급속 충전 관련이죠. 그 부분들도 좀 괜찮은 모습들입니다. 일단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전기차 쪽 보게 되면 우리산업이 먼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종목군도 후발 종목군들로 따라 올라갑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올라가고요. 그럼 그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로 올라가고, 그럼 전기차가 출시가 되면 또 필요한 게 급속 충전이거든요. 그럼 코디에스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 시기가 아마도 출시 바로 전까지는 바로 그 시세 흐름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러한 이 속성 이게 디데이 테마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결국에는 그때 출시 시기 때쯤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주가가 61선 위에 있느냐를 먼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좀 선정을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2차전지 관련 섹터에서도 61선 위를 지지받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마무리 기간에 돼서 이제 매일 유업이 드디어 이제 한 7%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매일 유업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참 아쉬운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을 좀 보유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장 오래 보유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오래 보유를 했었는데 징그럽게 안 넘어갑니다. 48,000원. 근데 어느샌가는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가 밀리고 이렇게 빠지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도 매일력 같은 게 상당히 좀 견조하게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또한 조금 지나가게 되면은 이 48,000원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충분히 일단 박스 권역에서 힘을 응축해 있다가 한 번에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조금 가져가 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약 2주 정도 시간에 두산 인프로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보통 이제 진행하다 보면 요즘에 두산 그룹주에 관련돼서 되게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죠. 일단 두산 그룹주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예전에 이 자금에 대한 문제, 이런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두산 쪽에서는 그 부분들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씻겨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자회사로 볼 수 있는 게 밥캣이죠. 밥캣인데 그 밥캣이라는 기업도 상당히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이제 비껴 나가고 다 이제 머물고 그 다음에 좋은 얘기들이 좀 나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죠. 61선 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1선 위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어느 정도 목표치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21선을 좀 지지를 받는다라면 아마도 한 차례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겁니다. 즉 한 15,000원을 목표가로 좀 잡아드렸는데 이 자리대는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기관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하지는 않아도 좋다. 결국에는 조금 더 보유를 해봐도 괜찮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그 두산 인프라코어가 갑자기 이제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뭐 단기 박앤 세일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가격대에서도 그 단기 박앤 세일이라는 기사가 어울린 가격인가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아진다라고 보게 되면 충분히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대에서 한꺼번에 다 사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121선 자리대가 약 한 13,000원대 중반 초반권역이거든요. 13,400원 정도인데요. 이 자리에서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충분한 그런 주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멜리엇과 더불어서 신성홀딩스도 상당히 오랜 기간 좀 괴롭혔던 종목인데 그래도 이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전략 좀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홀딩스. 다 빠졌습니다, 이거. 네, 다 빠졌기 때문에 이거 없으신 분들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12,000원을 목표가로 좀 잡아드렸었는데 11,500원을 찍었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 10,000원 정도에서부터 한 11,500원 이 자리대에 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좀 매물수화를 거치고 난 이후에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산 가치도 상당히 좀 괜찮은데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홀딩스, 즉 지주사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모멘텀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 종목도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 1,300원 이하권역에서 10,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잡아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저 고점권역이 한 11,400원, 500원 요 자리 때 오게 되면 한번 덜어주는 전략 이렇게 취하게 되면 좀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제가 좀 민망한 종목이죠. 삼성 SDI가. 저는 삼성 SDI가 너무 좋은데요. 근데 2차전지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이 삼성 SDI가 저번 주에 2차전지 군들이 이제 뭐 이마트에서 이번 주에 충전소를 설치한다 이런 이슈 때문에 다들 이렇게 강세 보는데 유독 SDI만 지금 이렇게 못 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왜 이렇게 못 갈까요, SDI? 실적이 돌아서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물론 올해 예상에 대한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잠깐 화면을 보시게 된다라면 이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2012년도에 영업이익이 거의 1,900억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엔 적자가 좀 났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1,060억 정도입니다.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실적에 대한 증가 폭을 보셔야 되는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적에 대한 증가가 조금 더디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돌아서는 그 시기가 2분기 정도 때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왔지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즉 중소형주들이 나름대로 실적 좋은 애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또한 거래 대금이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을 다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금 내수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경기 민감주들까지 같이 올리기에는 상당히 자금이 좀 없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소외를 좀 받는 그런 흐름들이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게 16만 원을 넘어서 17만 원도 넘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소요가 오래 될 거라는 거.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게 가장 좀 단점이겠죠. 근데 방금 이제 멘토님께서 이제 기업의 실적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한국거래소에서 얼마 전에 이제 상패주의보를 내렸단 말이죠. 이제 결산법인을 앞두고 4월 말에 이제 다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통 이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를 많이 거래하시니까 상패 위험성이 있는 걸 좀 체크할 수 있는 좀 노하우 좀 알려주시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도요. 네, 그런 대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는 건 종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기본적 분석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에서는 빨간 글씨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는데, 절대로 나오지 말아야 될 게 한글이거든요. 한글. 완전 잠식이랍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일부 잠식, 완전 잠식, 이런 종목군들은 아예 쳐다보지를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한글을 써 있다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돈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가 써 있는 주식들은 절대적으로 좀 피하자. 그리고 올해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거나 이런 기업들도 피해야 되고요. 저가 종목군들 일단은 한 번쯤은 빠져나왔다가 다시 정 못 읽겠다면 빠져나왔다가 3월 이후에 다시 들어가는 전략. 근데 그 부분들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박PD 드림아이 시즌 1, 2를 마치고 이제 시즌 3로 다시 새롭게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그동안 박정훈 PD님 포트폴리오 꾸리면서 혹시 아쉬웠던 종목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종목이라든가? 일단 아쉬웠던 종목은요. 네. 일단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무학이라는 종목인데, 네. 이제 정재훈 멘토님이 무학 소주만 드셨다는 네. 그런 후문도 들릴 정도로 무학을 되게 사랑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50원 차이로 매수가 안 됐는데, 그때가 매수가 됐다면 어마어마한 또 수익률을 달성했던 종목인데, 네. 정 멘토님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학에 대해서? 네, 좋은 데이죠, 무학이. 소주가 좋은 데이입니다. 근데, 맛있더라고요. 똑같은 쓰긴 쓴데, 이 종목을 좀 봤던 부분들은 일단 뭐 상당히 시장 점유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경상 지역에. 수도권역으로 좀 진출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나름대로 이 시장에서 좀 많이 알려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한 내수 섹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고요. 나름대로 이 뛰어난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 성장성이 있는 그런 주식인데, 일단 체결이 안 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못 샀다가 좀 아쉬워하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는 그런 좀 시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혹시 정재훈 멘토님은 기억에 남는 종목 있으신가요? 만도죠, 아무래도. 네. 만도가 좀 가장 큰 기억에 수익을 남지. 냈잖아요. 예, 네. 수익도 좀 많이 냈는데 그게 참 한 번에 좀 손절도 한 번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 급락이 좀 나오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고마운 게 일단 손절을 했었어도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실적이 수익이 좀 많이 난 부분들은
일단 실적을 겸비한 종목군들, 즉 성장성이 있는 주식들은 충분히 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것, 즉 배신 안 한다는 얘기겠죠. 앞으로도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만 좀 매매를 하게 되면 혹은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는 분명히 나올 거다. 오늘같이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도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멘토님한테 멘토링을 받으면서 네. 가장 좀 마음에서 가장 저를 흔들었던 거는 분명히 이 종목은 제가 확신이 있는데도 이 손절가 라인에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딱 그 라인에 걸쳤을 때 고민이 엄청 고뇌가 되거든요.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만도 같은 경우에도 그때 손절을 안 했다면 다시 반등을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가져다 줬을 텐데. 근데 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그때 손절 라인을 안 지켰더라면 또 어마어마한 또 하락률이 있었단 말이죠. 멘토님도 이제 손절 라인을 정해 놓으시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라인에 걸칠 때 그 판단하는 그 기준, 그 노하우 한 가지만 좀 공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예, 저도 사람인지라 손절 라인이 오게 되면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대우조선해양을 좀 보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거래를 전으로 좀 돌아가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시기 때가 되게 되면은 상당히 좀 고민을 합니다. 이거 손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결국에는 손절을 하고 나오는 게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지 라인대가 이탈이 되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됩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캔들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분 신뢰도가 좀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저점 라인대가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올라가기가 좀 힘듭니다. 결국에는 손절로 일단 대응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잡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좀 잘 안 됩니다. 물론 저도 매매를 하면서 보게 된다라면 그 손절 라인대를 지키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얘가 그래도 올라가겠지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만도 같은 경우도 손절 안 했더라면 더 올라갔다라고 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머리에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도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 방 같은 경우는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때 매도를 하고서 다시 잡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면 충분히 리스크 관리는 되고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가급적이면 지키기 힘들더라도 꼭 지켜야 되는 게 주식의 아마도 기준이 아닐까 싶어요. 네. 3월만 해도 이제 2000선을 바라보나 했던 코스피 지수가 현재는 192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훈 멘토님께 이런 장세 속에서 종목 고르는 선정법 한번 노하우 받아볼게요. 네. 유행에 좀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자, 차트적인 모습들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오래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산업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무학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무학도 오랜 기간 동안에 횡보를 해주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오로라라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오로라라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로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상승을 하고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간단 말이죠. 이런 기술적인 패턴의 모습들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상승을 해주는 부분들은 저PBR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PBR 종목군들 한 0.5배 이하권역에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게 되면 나름대로 좀 좋은 수익을 좀 내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5월달 정도까지는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압축을 하면 아마도 결과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박PD 드림하이 진행해봤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과 박정훈 PD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내일 잘 다녀오시고요. 주말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재 코스피는 1924선에서 코스닥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54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핫텐이었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